자, 이제 심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원주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나? 그 의혹이 불거진 것만도 벌써 6, 7년이 됐는데 또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었는데 오늘 법원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그 동영상에 우리 국민들은 이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 이건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안 내렸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네.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면소 처리라고 하는데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뭔지를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논란이 의혹이 시작됐지만 사실 별장성 동영상 찍힌 건 2006년인가 7년인가 그것도 그렇죠. 측정이 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지났다고 보는 거니까 거예요. 굳이 그걸 김학의 전 차관인가 아닌가를 법원이 가릴 필요도 없는 가리지도 거죠. 않았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걸 그때 아셨고요. 전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 전부터 계속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지난 2013년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 고위층 인사를 불러서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죠. 거론된 인사 중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검사가 있었고요.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퇴를 합니다. 며칠 만에 사퇴합니다. 그리고 2013년과 2015년에 검찰이 검사였던 김학의 전 차관을 2번이나 조사했지만 아무 혐의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재조사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기억나실지 이렇게 닮은 사람하고 같이 해외로 슬쩍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기도 했고 이거는 한의원 갔다가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지금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주시죠. 또 마스크 낀 거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잖아요. 또 내가 범인처럼 보이니까. 법적 대응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고? 네, 이건 영장 실질심사에 이건 검찰에 나올 때군요. 이건 5월 9일 날 검찰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뒤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윤중천 씨가 금품을 이건 영장 실질심사 같습니다. 이게 실질심사입니다. 네, 이게 5월 16일입니다. 지난 5월 16일에 오늘 법정에서 영장이- 어떤 점 주로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구속됐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고 성접대 네. 혐의가 있었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성접대도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뇌물에다 포함된 건데요.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 윤중천 씨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가들 관련된 거 하나인데 네. 윤중천 씨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김학의 전 차관이 이모 씨와 성관계를 했고 그걸 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윤중천 씨가 이 여성 이모 씨에게 받아야 될 보증금 1억을 포기하는 거.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죄 해서 1억 하고 네. 성접대 기타 여러 가지 금품 수수한 거 3천만여만 원 정도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기소가 됐는데 일단 그게 다 무죄가 나온 건 첫 번째 이 제3자 뇌물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이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성 플러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어떻게 하죠? 청탁하고 돈 주죠. 근데 뭘 나중에 부탁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채무 면제하고 나서 네. 뭐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 이런 정도의 진술만 했다면 이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 1억이 빠집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무슨 허가를 좀 네, 그렇죠. 풀어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게 네. 없었다. 그럼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 안 된다. 네, 그럼 뇌물죄가 이게 빠지죠. 이게 빠지는 순간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관련돼서 네. 도저히 이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억이 넘어야 공소시효가 15년이고요. 1억 원 네. 미만이면 10년인데 지금 나머지 성접대부터 금품수수가 다 2008년 이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무죄라는 의미보다 1억이 무죄가 나오니 나머지는 다 공소시효 완료로 끝이 난 거고 네. 기타 사업가로부터 받았던 것들도 공소시효 완료된 부분도 있고 기타 이제 증거가 부족하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A라는 여성과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주장은 네. 차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직접 돈을 줘서 무마한 게 아니고 그렇죠. 윤중천 씨가 이 여성에게 1억 받을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걸 안 받는 네, 포기하는 조건으로. 윤중천이 대신 돈을 1억을 그렇죠. 준 거나 다름없죠. 네,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였는데 네. 그 법리 구성이 그 당시에도 다소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윤중천이 이걸 갚아주면서 저 뭐 좀 해주세요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걸 부정한 못 청탁. 찾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은 그동안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해 왔어요. 부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어쨌든 저는 근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김 전 차관과 그 여성, 소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뇌물로 인정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성접대 의혹이나 이 부분도 제가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상품권 5,100만 원 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뇌물에서 다 빠지게 된 김학의 거예요. 전 차관 최후 진술을 올려주십시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최후 진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다. 그러나 공직자로 잘못된 처신을 한 적이 없고 네. 부적절한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 돈이나 뇌물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사가 이건 이제 최후 진술. 평생 돈이나 뇌물 받으며 공직생활하지 않았다. 죽어서 부모님 뵐 낯이 있었으면 저 영상을 사실 좀 화질이 좋은 게 나와서 사실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학의 전 차관처럼 보였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아주 나 잘 모른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 네, 부분은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는데 네. 여기서는 아는다고는 인정을 법원에서는. 했어요.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네. 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니 네. 이걸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법리로 봐서는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네.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윤중천 씨를 안다는 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인정을 했어요. 네. 성접대 혐의는 왜 무죄가 났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 2007년도 일이기 네. 때문에 네. 1억이 넘지 않은 아까 그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빠지는 순간 네. 공소시효가 완료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1억이 더해져서 뭐 1억 얼마면 공소시효가 길어져서 다 합쳐서 1억이 넘으면 이제 뇌물죄는 네. 오늘 주고 내일 주고 1년 후에 줘도 그걸 다 합쳐서 처음 준 때부터 마지막까지 준 때, 이 마지막 네. 준 때가 범죄 혐의 완료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따져서 10년이 이제 이미 다 지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15년까지 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네. 1억이 빠지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뭐 공소시효 완료됐으니까 확인할 의미도 없는 거고 네. 또 증거도 좀 부족하다 본 것 같고요. 뭐 특수강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기소에서 아예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특수관광 관련해서 그 여성과 무슨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는 게 그 여성 측의 주장이었고 주장이죠. 맞아요. 그때 왜 김학의 전 차관이 내 가리마가 나 한 번도 맞아요. 이쪽으로 탄 네.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그것도 결론 안 결론 났겠네. 결론 안 났죠.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뭐라고 평생 네. 자기는 왼쪽으로 가르마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네. 사진은 오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공소시효 지나서 결국은 면소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윤중천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법원에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1심이 물론 항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항소 당연히 항소할까요? 합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을 해서 네. 무죄 판단이 나면 거의 자동으로 항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되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이야기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항소심에서까지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그런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항소심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